아, 이때까지?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다시 찍으면 되지. 자연스럽게 찍어요. 그 교육, 뭐. 오늘 첫 시간에 진행될 과목은 경추를 교정하는 경추교정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저번 시간에 흉추 교정하는 거 우리 이렇게 앉다시피 해서 손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극돌기에 넣었죠. 극돌기에 넣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롤링하면서 누르는 흉추 교정을 지난주에 했습니다. 흉추 교정이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, 또 이렇게 흉추를 이렇게 대가지고 잠금 부위를 대서 누르는 방법도 또 있었고, 또 뭐가 있었죠? 뭐 아무튼 그런 정도로 흉추 교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. 오늘은 경추 교정하는 부분을 첫 시간에 나갈까 생각합니다. 교정이라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보통 카이로프랙틱이라고 그러죠. 서양에도 물론 뭐 동서양에 교정하는 수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양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게 카이로프랙틱이 이게 그래도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추나입니다. 이게 밀다 해서 밀추고 당길 나자입니다. 당기다, 밀고 당기다. 추나라는 게 중국에서 자생해 왔기 때문에 원래 동양의학이지만 중국에서 면면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추나를 배우려면은 중국의 원서를 봐야 되고 중국의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한다면 중국 말도 표현이 돼야 되고 한문도 많이 알수록 추나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. 이건 카이로프랙틱이지만 동양에서는 이게 트위나 그럽니다. 이 걔네들 말로는 밀추가 트위, 우리 그 교재도 있지만 TUINA 해서 트위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근데 이 추나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척추교정은 정골법이라고 정골법에 속합니다. 이 추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분야가.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정골법이 있고 머슬이라든가 텐던이라든가 리가멘트라든가 이런 거 연부조직을 조정하는 연부조직 이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정골법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보통 카이로프랙터들이 하는 거는 동양에서 얘기하면 바로 이 정골법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 이 트위나에서는 척추 교정, 뼈를 교정하는 거를 정골법이라고 그러고 정골법을 시술하는 걸 갖다가 반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반법. 이 뭐 판파 그러는데 이 판파가 바로 정골법이죠. 아까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연부조직을 이완시키는 거는 정골법이 아니고 그거는 연부조직, 뭐 서근통락이니 활혈건이 하는 근육이나 연부조직을 이완시키는 거. 우리가 몸법이니 뭐 일지선택법이니 이런 건 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를 배웠고요. 지난주에 흉추 교정한 거, 그거 오로지 그거 하나만 지금 정골법에 들어가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래서 이 투나는 분야가 연부조직 분야가 있고 정골법 분야가 있는데 정골법을 시술하는 걸 갖다가 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프락터들이 스러스트 한다 그러죠. 순간적으로 교정하고 그러는 거를 반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카이로프락터들은 모름지기, 저는 뭐 카이로프락틱을 뭐 정식으로 배운 바는 없으니까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. 근데 교정을 하는 거 보면은 바로 이 골격계를
바로 교정이 들어갑니다. 골격계 사진을 보고 엑스레이를 보고 골격계로 바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치료도 골격계에 들어가니까 아마 골격계에 바로 들어가 치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골격계로 들어가서 골격이 끝나는데 트윈아는 안 그렇습니다. 이거는 이 정골법, 이 반법을 행하기 전에 이전에 90% 정도, 시간의 90% 정도는 연부조직을 이완시키는데 할애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반법을 마지막에 10% 정도 할애를 합니다. 내가 1시간을 치료한다면은 약 55분 정도는 근육이나 그러니까 리가멘트나 텐던이나 머슬이나 이런 거를 이완시키는데 55분을 보내고 나머지 5분을 가지고 이 빰빠를 시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완전히 다른 거죠. 저는 트윈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들을 욕하자는 건 아닙니다. 이건 서양의학의 그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겁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론입니다. 처음에도 이게 골격계가 비틀어졌네. 그럼 골격계를 잡아야지. 이렇게 나가는데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저거 비틀어진 게 근육인지 리가멘트인지 텐던인지 우선 그거부터 정리하자.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. 그 동양에서 이 골격계가 비틀어진 거를 뭐 잘 모르고 이래서 그렇게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. 더 자연적이라고 보는 거죠. 1000년도 더 된 그 문헌 같은 거, 명나라 때 문헌 같은 걸 보면은요, 근육의 그 잘못된 부위를 얼마나 잘 나열해 놨는지 몰라요. 골격계가 잘못된 거, 부러지고 비틀어지고 퉁그러지고 이런 걸 얼마나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놨는지 모릅니다. 그렇게 잘 표현을 했으면서도 정골법에 가면은 결국은 이 정골법은 끄트머리에 한두 번 탁 하고 만드는 거예요. 그 전에 전부 근육이나 인대를 만져주고 소위 뭐 주물러도 주고 만져도 주고 굴려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이런 걸로 90% 이상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. 옳고 안 옳고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 됩니다. 과연 이제 어떤 게 더 맞는지는 뭐 저도 여기서 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동양의 트윈아의 치료법이 훨씬 더 자연적이고 부작용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PT실에서 핫팩을 대고 IR 인프라레드를 쬐고 이러는 거 다 그게 기초 베이스 머슬이나 텐던을 이완시키고 열 자극을 주고 그러는 치료가 연부조직을 이완시키는 그런 치료 비슷합니다.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되고 나중에 반법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이 척추 교정을 한다는 우리 수기사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소양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마인드가 뭘까요? 제가 보기에는 해부 생리를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 소양이 있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체의 오묘함을 최대한 많이 접근하고 알 수 있는 사람만이 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해부 생리를 잘 모르고 그냥 접근한다는 거는 그냥 수기법을 행한다는 거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. 천만의 말씀이죠. 그러니까 그거 소위 뭐 돌팔이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간단한 것 같지만 해부 생리를 잘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의 첫째 가는 조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이 척추는 경추, 흉추, 요추, 천추, 미추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.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신경의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. 즉 우리가 그 요추보다는 경추가 인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여기가 잘못되면은 전신마비도 될 수 있죠. 여기는 잘못되면 하반신마비까지는 볼 수 있지만 여기 잘못되면 전신마비가 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1번 흉추 아트라스가 제일 중요하네요. 제일 중요해요. 아트라스가.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게.
우리 이 신경 다발, 이게 두뇌가 신경 묶음 아닙니까? 신경 묶음이 이 두개골과 아트라스 사이, C1번 사이에 여기에 집결이 됩니다. 집결이 돼서 이게 이 얇은 목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트라스와 두개골 그 사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.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부위예요. 여기에서 또 이상이 많고 여기에서 고쳐지는 질환이 엄청 많습니다. 왜냐하면 신경에 집합이 되어 있으니까. 그러면은 이 C1번하고 아트라스하고 아식스하고 요 부위가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 C1번하고 C2번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. 뭡니까? 가장 중요한 그 C1번 아트라스와 아식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돼요. 뭡니까? 한 말씀해 보세요. C1번과 2번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? 아, 그렇죠. 뚜이. 치돌기가 있습니다. 이 댄스가 아식스에서 올라온 치돌기가 아트라스를 딱 가운데를 관통해서 딱 잡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마음대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거죠. 요게 이제 1번하고 2번만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적인 거죠. 근데 요게 요 댄스를 잡아주는 게 인대가 보강되어 있잖아요. 인대가 잘 잡아주고 있어요. 그죠? 뭐 트랜스버스 리가멘트라든가 얼라 리가멘트라든가 또 뒤에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죠. 십자인대. 요게 잘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 그 교통사고죠. 트래픽 액시던트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그 리가멘트라든가 아니면 그 아트라스 궁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손상 부위를 입는 사람은 적지 않이 봅니다. 꽝 하고 꽝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손상 부위가 많답니다. 제일 중요한 부위에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. 우리 그 엑스레이 보면은 그 이렇게 45도 측면에서 찍는 옆에서 찍는 사진을 보면은 그 스카티 독이라고 그래요. 소위 이제 그 개목걸이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상하 관절돌기도 보이고 하는데 그게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. 강아지가 있는 모습인데 요 그 개목걸이라 그래서 그 목에 이렇게 그 사이가 나면 까만 줄이 이렇게 가요. 그래서 그 뼈는 하얗게 나오는데 그 개목같이 까만 줄이 나오면은 그 스카티독이다 그래서 손상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병명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치돌기하고 그 아트라스의 횡돌기하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하고 치돌기하고의 거리를 보고 개목걸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. 또 있죠. 아트라스하고 아식스하고 갖고 있는 그 특징적인 게 또 있는데 뭐가 또 있습니까? 말해보세요. 그거는 잘 있는데 노디스크 추간판이 없대요. 다른 데는 다 추간판이 있죠. 디스크가 다 있는 거고 1번하고 2번하고는 없어요. 그냥 윤활관절로만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경추, 흉추, 요추가 있는데 경추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주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. 네, 뭡니까? 고개 운동하는 거. 위아래 좌우. 그것도 특징일 수 있습니다. 그 말 해부학적으로 C 스파인만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. 보라는. 네? 트랜스버스 보라는. 우리 저 선생님이 혼자 다 맞히시네. 다른 말. 학생인가 봐요. 그런 모양이야. 다른 분들은 뭐 알고도 말씀 안 하시는 거겠지요.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횡돌기에 횡돌 구멍이 있죠. 트랜스버스 포라멘이 경추에만 있는 거예요. 그 트랜스버스 포라멘에 뭐가 통과됩니까?
버테브럴 아테리. 바로 추골동맥이 지나갑니다. 추골동맥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지나갑니까? 6번째. 아, 6번인지 7번인지. 올라갑니다.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통과됩니까? 우리 저희 선생님들이 물리치료 학과장님한테 다 전화해요. 그 일로 바칠 거야. 그 횡돌공이 6번 경추부터 1번까지 쭉 통과가 됩니다. 7번은 없죠? 그렇게 하고 뇌저동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추골동맥이 이렇게 횡돌기에, 이걸 횡돌기로 보면요. 횡돌기에 이 추골동맥이 관통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수기사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1의 중요 관건으로 보는 거예요. 이걸 자꾸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. 바로 이 트랜스버스 옆에 횡돌공을 지나가고 있는 추골동맥이 우리가 경추를 이렇게 비틀면은 늘어납니까? 안 늘어납니까? 늘어납니다. 그래서 교정을 할 때 이렇게 측골하는 거는 뭐 그런 대로 위험한 거는 없습니다. 그러나 이걸 이렇게 회전하는 거, 이렇게 회전되는 것은 트랜스버스 포라멘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추골동맥이 지나가고 있던 게 이렇게 밀리는 거죠. 근데 거기서 엔드라인이죠. 끝선까지 가는데 또 툭 쳐보십시오. 그러면 이 추골동맥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거. 이게 가장 큰 조심할 점입니다. 물론 리가멘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극돌기 불안정성도 있고 다른 그 연부조직의 손상도 걱정을 하지만 무엇보다 추골동맥의 손상 때문에 로테이션 하는 거, 이거를 과하게 로테이션 하지 말아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근육도 있죠. 우리가 스파인이라는 이 자체를 놓고 볼 때 이 스파인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디스크도 움직이지 못합니다. 이 골격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는 거는 머슬이라는 겁니다. 머슬하고 텐던이 이거를 그러니까 교정 자체도 머슬과 텐던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원위치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근육도 뭐 우리가 앞에, 옆에, 뒤에 뭐 잔뜩 있습니다. 그래도 다는 모르더라도 최대한 알 수 있는 거,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 정도는 또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. 목 뒤에 있는 거 가장 피부에 있는 게 트라페지우스죠. 트라페지우스가 있습니다.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? 세미스플라노스, 스플레노우스, 그죠? 스플레노우스 캐피티스 서비시스가 있습니다. 그 밑에가 세미스플라노스 캐피티스 서비시스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그 밑에 또 그 밑에 근육은 또 뭐 있습니까? 오로비쿠스 캐피티스 수페리어 인페리어가 있습니다. 그 밑에 또 뭐 있어요? 또 있어요. 두개골하고 경추하고 잡아주는 거죠. 렉투스, 캐피티스 포스테리어, 메이저와 마이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얘기하는 건 뒤에 있는 것만 있지 옆에도 잔뜩 있어요. 앞에도 있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, 빠질 수 없는 게 척추 기립근이라고 그러죠. 그죠? 이렉트, 세운근이라고 그러죠. 세운근이 있습니다. 아까 설명을 드렸던 스플레노우스, 그 다음에 일리오코스탈리스, 그죠? 룸바름, 가슴하고 서비시스하고.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?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? 세운근은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? 우리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죠. 우리가 그러니까 스플레노시스하고 일리오코스탈리스하고 롱기시무스가 있습니다. 그죠? 롱기시무스, 도라시스, 서비시스,
캡티스 이렇게 세 가지가 세운 군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지금 설명드린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교정을 할 때 실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튜나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도 해요. 동양의학인데 영어를 자꾸 쓰니까 저 사람이 카이로프라틱을 강의하는 건지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. 근데 이게 사실 이 해부 생리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학문이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발전돼 왔기 때문에 한글이 굉장히 어려워요. 어색하고. 원래 순수 우리 한글은 얼마나 아름다워요. 감칠맛 나고 뭐 나들목이라거나 갓길이라거나 뭐 저 양수리라고 경기도에 있어요. 아주 멋있는 남한강가인데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니까 양수리인데 우리말로는 두물머리예요. 감칠맛 나는 거는 원래 우리 한글은 멋있는데 이렇게 해부학 용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대로 한 거야. 아까 그 오르비쿠스 캐피투스 수페리어 인페리어 그게 상두사군인가 그래요. 상두사군, 하두사군 이렇게 돼 있다고. 저도 한글을 몰라.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가 좀 더 오르비쿠스 캐피투스 수페리어 인페리어 하면은 편안하게 탁 오는데 상두사군, 하두사군 그러면은 이게 좀 낯선 거예요. 후두, 집근 이게 좀 그렇죠. 물론 최근에는 한글이 나와서 요즘 졸업하는 우리 저 신졸 선생들은 한글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, 사실. 한글이 자리 잡혀야 되는데 요즘 그 해부학 용어 보면은 한글이에요, 한글. 잘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우리 시대는 그렇게 뭐 제일 쉬운 게 뭐 이두근, 상환, 삼두근 요 정도이지 한글은 한문을 번역한 거라 많이 좀 어눌합니다. 어색하고 한글화가 돼서 그것도 해부 생리학이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야 되는 그런 억울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튜나를 하려면은 그야말로 투이나라든가 뭐 빰파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그건 또 굉장히 어눌합니다. 굉장히 어색합니다.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코쿤나라 말도 애워야 되고 또 왕서방 아저씨네 말도 많이 외워요. 그리고 튜나는 이렇게 저쪽을 한번 봐보십시오. 중문 이쪽을 한번 나와보십시오.